안녕하세요. 사슴TV 렌상스맨 이준욱 메인 구주요. 교과서 정목 결크러쉬 김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가슴 성형하면은 세 가지를 꽂아요. 모양, 볼륨, 촉감. 오늘은 그 중에 촉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밌겠다. 어떤 가슴이 촉감이 좋은 건가요? 내 가슴을 만졌을 때의 느낌과 가장 유사한 게 촉감이 좋은 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 조원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 지향점은 본인 가슴이랑 가장 유사한 게 좋은 거긴 한데 유선형으로 치밀 유방보다는 지방이 많은 가슴 형태 그리고 피부가 되게 부드러운 금방 좀 처지기도 쉬운 약간 약한 그런 피부를 가진 정말 물렁물렁한 가슴이 촉감이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설명을 하긴 하죠. 말랑말랑한 가슴이 촉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정원장님. 이게 약간 트렌드가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숭아 같은 복숭아 복숭아. 딱딱한 복숭아 모르는 복숭아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다 할까 환자분들이 예전에는 말랑말랑한 그런 것들을 조금 선호를 하셨던 경우들이 있는 반면에 운동하는 인구가 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 베이글요 이렇게 얼굴은 어리고 가슴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렇게 큰 거 이런 거 좋아하셨다가 또 이제 좀 슬렌더하면서 좀 탄탄한 거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촉감도 약간은 트렌드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제 가슴 수술 후에 좋은 촉감이다 라고 하는 거는 보형물 가슴이 좀 따로 놀지 않으면 그게 좋은 촉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제 성향은 약간 섹시한 촉감이 좋겠죠. 그 섹시한 섹시한 촉감이라는 게 촉감은 뭔데? 탄력이 있는. 촉감을 알고 있는 다른 거에 비교를 그렇지.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스펀지도 있고 테니스공도 있고 볼링공도 땡볼도 있고 있고.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손대면 더 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딱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딨어요. 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이거야. 가슴 성형 병원들이 촉감이 좋은 가슴 성형이라고 광고를 하지만 의사들도 좋은 맞아요. 촉감에 대한 정의가 없단 얘기야.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인의 호불호인 거고 가슴 성형을 했을 때 어떤 촉감이 수술 받는 분한테는 더 좋은 촉감일 거냐 이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환자분들은 대부분 어떤 촉감들을 선호하시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99%의 환자들은 말랑말랑한 가슴을 좋아해요. 특정 보형물을 선호한다고 이렇게 미리 전상담을 하고 오면 물어보거든요. 친구분 중에 그 보형물을 수술한 분이 계시냐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 혹시 만져보셨으면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큰 가슴의 자연스러운 촉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는 리덕션도 많이 하니까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히 큰 가슴의 촉감을 우리는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천차만별로 다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촉감의 가슴은 터치를 했을 때 저항이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브라를 착용했을 때 내가 모으고 싶은 방향으로 저항감 없이 잘 모아지는 것도 중요하겠고 파트너가 만졌을 때 이게 뭔가 이렇게 저항감 없이 부드럽게 만져지는 게 근데 이준호 좋은 원장님은 촉감이라고 톡 생각을 해요. 터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이해 못하겠어. 뭔 그거는 말인지 이해 못하겠어. 못하겠어. 터지지 않잖아. 톡 그 터질 느낌이 만큼 약하다는 뜻인지 아니야.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저항감 없이 부드러운 가슴이기 때문에 저희 지향점은 명확합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쵸. 최대한 부드러운 가슴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는 너무 크게 하지 말아라. 필요하면 금마카로 하자. 너무 높이가 높은 보형물 쓰지 말자.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사실 크기와 촉감을 모두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가슴은 저항감이 적은 가슴이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김결희 교수님. 환자분들이 와서 선생님 저 보형물 만져봐도 돼요 이래요. 수술하고 나면 그 가슴이 그 촉감이 아니에요. 그거는 맞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아무리 많이 만져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렁멀렁한 보형물도 수술이 잘못되면 딱딱한 거고 아무리 어느 정도 엘라스틱스가 있는 보형물도 수술이 잘 되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의 결과로 아는 거지 몸 밖에 있는 보형물을 아무리 만져봤자 모른다. 보형물 쫙 깔아놓고 환자분들 보고 만져보고 어떤 경우 촉감이 마음에 드십니까? BS라고 생각해요. BS 뭔지 아세요? BS가 bullshit. 근데 저는 만져보고요. 근데 난 약간 동의할 수 없어. 일단은 우리가 재수술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요즘 사용하는 보형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옛날에 사용되던 텍스처 보형물과 요즘 사용하는 말씀하시는 보형물은
객관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아 하고 밖에서 봤을 때 보형물을 바꿔주기만 해도 촉감이 확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사용하는 보형물 안에서는 사실 막 이게 월등히 좋다 이건 없어요. 근데 이제 재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보형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졌을 때 보형물만 만졌을 때는 이제 세븐 서브리미티나 멘토 이제 클래식을 되게 좋아하고 여성분들 대부분이 그런 부드러운 거를 다수가 그냥 좋아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 가슴이 그렇게 부드럽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보형물이 들어가가지고 내 가슴이 부드러워지려면 보형물에 있는 무언가가 나와가지고 내 딱딱한 유선 조직을 뭔가 부드럽게 해줘야 돼. 맞아.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미. 벨라젤 사태 터졌을 때 제가 이제 있던 직장에서는 이전 직장에서 벨라젤 이렇게 많이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일로 온 거야. 저한테 온 거야.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까? 봉봉에서 진짜 많이 왔어. 초음파 직접 보면서 이제 상담했을 때 했던 이야기가 벨라젤이 부드러운데 수술하고 나니까 내 가슴이 더 딱딱해졌대. 이상하잖아.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유선 조직 자체가 상당히 치밀해. 그런데 그 밑에 부드러운 보형물이 들어가니까 촉감 자체가 상당히 이질감이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런 내 경우는 가슴과 보형물이 따로 따로 노는 거야. 밑에는 수 너무 있죠. 부드러운데 위는 딱딱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럴 수 있죠. 나의 호불호에 의해서 부드러운 보형물이 좋아서 넣었는데 내 가슴은 부드럽지가 않아. 그러면은 당연히 이질감이 상당히 큰 거예요. 보형물이 들어가가지고 당신의 가슴이 부드러지지 않는다. 우리가 탱탱하다, 이제 단단하다, 뭐 소프트하다 이런 게 사실 만져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눈으로 봤을 때 탱탱해 보이면은 촉감이 단단할 것 같고,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좀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모양이면은 촉감이 부드러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내추럴한 가슴에서는 이제 촉감에 대한 불만이 거의 없으시고, 좀 과장된 가슴 이런 데서 이제 촉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몸의 전체 밸런스를 봤을 때 말랑말랑하게 생기신 분들은 가슴을 하고 나실 때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서 너무 큰 보형물을 넣지 않고 전체적으로 내 몸의 밸런스에서 가슴이 너무 탱탱하게 크게 되면은 요게 말랑말랑 하더라도 땡땡해 보이거든요. 그 영향도 좀 있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너무 과장되고 큰 가슴, 전체적인 밸런스에 비해서 단단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환자분들은 내 가슴이 탱탱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꿀팁 공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촉감을 좋게 하기 위해 나는 이런 노력을 한다. 마지막 말 한마디 할게.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우리 자주 싸웁시다. 너무 좋아요.